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의 진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정의부터 확인을 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쌓이게 되면 후손의 형질이 조상이 갖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게 진화의 결과 오늘날 우리 지구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고요. 이런 진화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래의 진화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육상생활을 했던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 조상화석에서 발견된 골반과 뒷다리뼈가 이러한 진화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진화는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느러미 형태의 앞다리로 변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뒷다리는 필요가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흔적이 뼈만 남아있던 최근 조상이 발견이 되었죠. 자, 다음 이어서 변이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습성 또는 형태 등 이런 형질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완두콩 같은 경우에 지금 색깔이 여기에서 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주름진 것과 그리고 둥근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질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팽이의 무늬도 다양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당벌레의 무늬도 각각 무당벌레마다 다른 위치에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람 손이 지금 보이죠? 이 피부 색깔이 다름도 역시 변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변이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되겠죠. 이런 변이와 진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이가 전달되어 쌓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진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변이가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전자의 등장으로 따지면 새로운 유전자가 등장하는 돌연변이와 그리고 기존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재배열되는 유성생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로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의 진화 원리를 이제 원리 전체를 다 밝히진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다윈이 제시하였으며 생물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이고요. 서로 다른 형질, 즉 우리가 말하는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생존율도 높을 뿐더러 생식 성공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보다 잘 전달되는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를 살펴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 자연 선택이 반복되면서 생물은 본인들의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점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보면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과정이 나옵니다. 기린의 진화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자, 먼저 생물 집단이 있을 때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공존을 하고 있던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변이, 그냥 일반적으로 변이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식 공간에 대한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개체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해서 생존 경쟁이고요.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져 잘 적응한 개체의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좋겠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생식을 이어서 우리가 유리한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요. 이걸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낳은 자손들이 유리한 형질을 가지게 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 유리한 형질이 점차 발달하는 방향으로 생물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의 진화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진화는 여러 세대가 걸쳐서 일어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기린의 예시가 있죠. 목 길이가 다양한 기린이 존재했는데 아무래도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얘들끼리 생식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긴 형태의 자손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자연 선택에 의한 핀치의 진화인데요. 갈라파고스 군도 같은 경우에 이 섬마다의 특징을 통해서 핀치새가 각각의 특징에 적합하게 생존을 해서 지금 현재 진화의 결과물로 남아 있는 건데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각의 섬들이 환경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각 섬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데 즉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부리가 그에 맞도록 진화한 거죠. 자, 여기 보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나무가 서식하는 섬에서 어떤 진화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일단 부리 모양이 다양한 핀치 조상의 무리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걸 깨서 안에 있는 걸 먹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크고 단단한 씨앗 아니면 이 씨앗을 통째로 만약에 씹더라도 이걸 씹기 위해서는 더 크고 단단한 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먹이 경쟁 결과 이걸 잘 깨트릴 수 있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이 또다시 자손을 낳게 되면 이 자손에게 크고 두꺼운 부리 형질을 물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세대가 반복하다 보면 자손의 부리들은 더 크고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큰 부리 땅 핀치로 진화를 하게 된 결과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다윈의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론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거든요.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면은 생물 사이의 동일성 그리고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했으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이 진화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는데요.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인종차별, 그리고 식민 지배 등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 진화론을 가지고 왜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너네들은 하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발전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와 같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말의 근간이 되는 용도로 왜곡을 시킨 겁니다. 자, 밑에는 항생제 내성세균 출현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 자주 언급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모든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내성을 갖게 되면 이 내성을 가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아무리 처리하더라도 이 항생제에 대해서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남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율로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물은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밑에 있는 더 들여다보기까지 보고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하는 가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교과서에는 따로 이게 다뤄져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개념 완성에는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요. 원시 생명체가 출현하는 과정을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합성이 되고 이렇게 간단한 유기물들이 모여서 복잡한 유기물을 형성한 뒤에 얘가 최초의 원시세포로 발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설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이 필요한데 이 유기물이 어디서 왔느냐를 보고 우리가 화학진화설, 그리고 심해 열수구설, 외계 유입설로 나눠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화학진화설은요. 원시 대기에 있던 이 무기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유기물로 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시 대기가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기체로부터 이 유기물이 합성된 실험을 통해서 지지받은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과학 2를 배우게 되면 그 단원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화학 진화설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대신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에서 다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심해 열수구설은 심해 열수구가 약 350에서 400도씨의 고온을 내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외계 유입설입니다. 외계에서 만들어진 후에 운석 등을 통해서 지구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유기물 포함되어 있는 운석과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 이게 외계에서 왔구나 라고 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를 통해서 뒷부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